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승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고로 총 4명이 이제 숨졌고요. 또 16명이 다쳐서 정주나 광주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50대가 3명이고 60대 3명, 70대 10명, 80대 3명, 90대 1명으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 상황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그래서 이 70대 화물차 운전자를 붙잡아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너무 좀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검사도 경찰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허 적성 검사까지도 최근에 통과했다고 하니까 운전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고령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진술을 했나요? 앞서 잠시 나왔지만 가속 페달을 밟은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페달을 밟은 이후에는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운전을 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이 고령 운전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도 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도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70km의 속도로 역주행을 하는 이런 아찔한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약 2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 사회가 계속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고령 운전자 수도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숫자를 보면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수가 43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령 인구가 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 대책의 미흡으로 인해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인구, 고령 운전자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지금도 표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고령 운전자 수의 통계가 늘어나는 수치를 보실 수 있거든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방, 대응 대책 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예방 등을 위한 방안들 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납하라고 권고만 하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지자체별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식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3년 동안 계속 반납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 2%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효성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고령 인구 중에도 반드시 꼭 생업 등과 관련해서 운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테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좀 다니기 어려운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방을 가봐도 여기는 정말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제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도 정부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못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아니면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도 하기로 하는데 한마디로 안전운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이수했을 때만 운전면허를 내준다라든지 이런 연구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구분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구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외국의 예가 적절하게 여러 예.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운전면허를 내줘야지 안전성이 올라간다라는 연구가 이미 진행됐고 제도도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 트럭 사고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 네. 경우에는 사상자도 있기 때문에 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돼서 정확하게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나 아니면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이 내려질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히 어떤 한 부분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이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체가 무려 1000여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피의자 구속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1200마리라고 합니다. 예. 1200마리의 개 사체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집주인이 문제였습니다. 70대의 집주인이 번식업자로부터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들을 받아와서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물학대법이 적용돼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최근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 남성이 왜 이렇게 많은 개를 데리고 있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결국 번식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번식장이요. 예, 번식장에서는 개를 번식을 해서 어린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로서 예.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품성이 있는 개를 최대한 활용하지만 결국에는 늙은 개 아니면 분양이 되지 않은 개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개들을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데려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결국에는 처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00여 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도 믿기가 좀 힘듭니다. 뭐 소리나 냄새 이런 부분으로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예. 주변에 민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서 예. 민원을 넣거나 주인한테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 주민들은 개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축장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악취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상황인 거네요. 결국에는 발견되기 전까지. 경찰이 이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네. 이 남성 그러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실제로 조항을 보면 예. 동물보호법 8조에 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물학대를 통해서 동물을 죽게 만드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물학대죄랑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거의 벌금형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최근에 참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행위로 동물을 죽이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발각이 되면서 징역형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가축이 이제 개가 1200마리라고 하는데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피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실형이 내려지는 건 확실한데 과연 몇 년형이 내려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개를 10,000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개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 남성에게 개를 준 사람도 그럼 처벌 대상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개를 데려갔을 때 자신은 분명히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잘 보살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개가 방치되거나 학대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에 이 공범으로 불러서 다시 경찰에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예. 아마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 개를 건네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그 후에 정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공범 또는 방조범이라 그러면 예. 본범, 실제로 개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사람보다는 적은 형량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네. 일단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반려동물 양육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 동물 복지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조금 그걸 따라가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뭐 처벌을 정말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네.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누구나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살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살인죄의 처벌형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나는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죄처럼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충분한 공감과 충분한 정보가 없는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예. 일벌백계 했을 때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확대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물 학대죄랑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어느 정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처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경우나 뭐 관련된 단체들의 활동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동물 보호 단체가 이와 관련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동물 학대죄로 인해서 이렇게 중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예. 이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간이건 동물이건 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